알려줘야지. 우리는 끝까지 계속 싸우고 있다고.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자주 독립을 되찾은 날입니다. 올해로 광복 75주년을 맞았죠. 광복. 한자 그대로 빛을 회복한다는 뜻인데요. 우리 선조들은 일본에게 빼앗긴 우리의 빛, 주권을 되찾기 위해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독립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속국으로 남아 어두운 역사가 지속됐을 것입니다. 우표 속 그림마저 검열을 당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니는 계단가에 윤봉길 의사를 매장해 일부러 짓밟히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혼을 무참히 짓밟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수많은 멍해와 희생을 짊어지며 살아가시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역시 잊어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2월 14일은 연인들의 대표 기념일인 밸런타인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그날은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죠. 그렇다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일과 서거일은 언제일까요? 의거일은 1909년 10월 26일, 서거일은 1910년 3월 26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지 110년이 되는 해이지만 아직까지 그의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안중근 의사 서거 110주년을 맞은 만큼 얼른 유해를 모셔오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코로나 이슈에 묻히지 않도록 우리의 영웅 안중근 의사를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러시아에선 안중근 의사를 이토를 죽인 한국의 애국자라며 평가했고 일본인조차 안중근 의사의 민족애와 평화 정신에 큰 감명을 받아 존경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위대한 자식을 키워낸 위대한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있고 조 여사의 마지막 편지로서 강인함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안중근 의사와 조마리아 여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강우규 의사 역시 그중 한 분인데요. 옛 서울역 광장에 가면 결의에 찬 얼굴로 폭탄을 던지는 모습의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강우규 의사는 교육계몽 운동을 펼치다 1919년 9월 2일 지금의 서울역에서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를 저격했습니다. 그때 강 의사의 나이는 무려 65세였죠. 거사는 안타깝게 실패로 끝났지만 노인의 몸으로 일제 총독에 대한 최초의 무장투쟁을 감행한 강우규 의사의 용기는 조선 청년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많습니다.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 배우가 연기한 안옥균 역할의 실제 모델인 남자연 투사는 만주 지역 독립운동의 대모로까지 불린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남자연 투사는 1907년 위병활동부터 시작해 장정 소집과 정보 수집 책임을 지고 적의 후방을 교란하는 등 대담무쌍한 활약을 하셨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각 단체와 군사기관, 농어촌을 순회하면서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계몽운동에도 힘을 쓰시는 등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아들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면서 본격적으로 무장활동을 전개하십니다. 남자연 투사는 곧바로 독립군부대인 소로군정서에 가입했고 그 아들은 독립군 양성학교인 신흥무관학교에 입교하면서 사실상 모자가 함께 독립군이 되어 항일무장투쟁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남지원 투사는 독립운동 사상 유일하게 권총을 숨겨 국내 잠입에 성공한 여성 투사입니다. 남 투사는 1926년 만주에서 경성으로 잠입해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를 사살하려 했지만 실패했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만주로 돌아가 만주국의 일본 대사를 처단하려 했지만 밀정의 신고로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독립투사들의 노력과 희생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고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하며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한 상징적인 존재도 만들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독립군을 계승한 한국광복군입니다. 그중 광복군의 전신이자 수많은 독립군을 키워낸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는데요. 이석영 선생은 이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경영에 전 재산을 바치며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무장투쟁 외에도 우리 민족혼을 지키기 위해 힘써온 수많은 독립운동가들도 있습니다. 영화 말모이의 모티브였던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주시경 선생이 있었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당시를 살아가던 잊혀진 영웅들 모두가 안중근 의사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끈질기게 일제에 맞서 우리 민족의 혼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존경받아 마땅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그분들의 정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더더욱 노력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해외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을 모셔와 최고의 예우를 다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탓에 늦어지고 있지만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송환할 예정이며, 해외에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도 한국 국적을 들여 예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제강점기에 유출된 우리나라 문화재도 얼른 환수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선 이러한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은 현재 독자적인 힘을 키워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와 콘텐츠 제작 시스템까지도 일본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이젠 일본이 한국의 문화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며 우리 선조들은 하늘에서 만세를 부르시며 기뻐하고 있겠죠?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출마한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가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투표가 아닌 전 회원국의 합의로 선출됩니다. 유명희 후보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에 대한 최종 라운드 투표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면, 이후에는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텐데요. 이르면 다음 주 중반, 늦어도 11월 첫째 주 후반쯤 새로운 사무총장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WTO 전체 163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수인 82표 이상을 확보하면 당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지만, 이는 1차 관문일 뿐입니다. 관건은 미국과 중국, EU 세 곳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입니다. 이 세 곳의 선택이 대세를 형성하면 중소국가들은 대세에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EU의 표심입니다. EU는 27개 회원국이 한 후보에게 몰표를 행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유럽은 식민 지배의 경험 때문에 역사적, 심정적으로 아프리카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유럽 국가와의 경제적인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구권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EU가 이번 주부터 누구를 밀어줄 것인가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유럽 국가 정상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건 결국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전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데요.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스스로가 미중 갈등을 중재할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유명희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국은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아직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 두 나라가 끝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사무총장 선출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예상치 못한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1999년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뉴질랜드의 마이클 무어 후보와 태국의 수파차이 파미치팍 후보를 놓고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두 명이 3년씩 사무총장직을 번갈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유명희 후보가 골고루 표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유명희 후보를 지지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는 전언입니다. 아시아는 유 후보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많고 중남미 쪽은 반반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공개적으로 유명희 후보를 반대해왔지만 최종적으로는 대세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오콘조 이웰라 후보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지지가 엇갈릴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 판세는 오리무중, 예측 불가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럭비공이 공중에 떠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인이 국제기구 전문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조차 이렇게 판세가 불투명한 선거는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유명희의 무기는? 유명희 후보가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상대 후보와 그 지지국가가 바짝 긴장할 정도로 따라붙은 데는 우선 후보 개인의 적극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상대 후보는 세계은행 근무 경험과 국제백신연합 이사회 의장이라는 이력을 앞세운
압도적으로 우세한 국제적知名도가 큰 강점입니다. 유명희 후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직에 있는 통상 전문가라는 강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또 제네바를 중심으로 각국 대표를 부지런히 접촉하고 스킨십을 넓혀왔습니다. 산업부 역시 총력을 투입해 선거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외 공간의 지원,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을 맞아 진단키트와 마스크 지원 등으로 쌓게 된 인도적 지원 역시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인 사무총장이 탄생하면? 그런데 한국인 WTO 사무총장은 우리에게 실익을 안겨다 줄 수 있을까요? 과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당선을 놓고 개인의 영광에 그쳤다. 국제사회에 한국에 부담하는 몫만 늘어났다는 일각의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WTO 사무총장이 국가 간 무역 분쟁에 직접 개입해서 한국 편을 들 수는 없다. 하지만 무역 협상을 이끌고 나가는 기구의 의장이고 전 세계 무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무역 의존국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효과는 유엔 사무총장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혹여 사무총장 선출에 실패하더라도 한국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도 했습니다.